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 이제 가을이 오나 봅니다. 오늘도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지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외롭습니다. 통장엔 몇 억이 있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오후, 같은 동네 할머니 집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손주들이 매주 찾아옵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동네에 사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겪게 될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아껴야 한다는 생각, 정말 맞을까요?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론 여유롭지만 정서적으론 메마른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돈을 아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끼다가 외로워진 사람과 베풀어서 행복해진 사람,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왜 어떤 어르신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어떤 분은 명절에만 볼까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나눠보세요.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인색해질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베풀까요? 같은 나이에 같은 처지인데도 어떤 이는 모든 걸 꽁꽁 숨기고 어떤 이는 기꺼이 나눌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동네 김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사셨고 돈을 모으는데 천재였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매달 적금을 넣었고 퇴직금도 고스란히 은행에 맡겨두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용돈을 아꼈고 손주들 앞에서도 지갑을 열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생일 선물도 돈이 아까우니 마음만 받겠다며 사양하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 더치페이를 주장했고 누군가 밥을 사겠다고 하면 극구 말렸습니다. 아직 쓸 곳이 많다는 게 입버릇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 텃밭을 돌보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웃들과도 인사만 주고받을 뿐 깊은 관계는 피했습니다. 나중에 뭔가 부탁받을까봐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할까봐 늘 경계했습니다. 반면 옆집 박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이 넉넉하지도 않고 예금도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저축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했습니다. 이웃이 힘들다고 하면 통장을 털어서라도 도와줬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용돈을 듬뿍 줬고 친구들과 만나면 자꾸 밥값을 내려고 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엄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면 돈은 돌고 도는 거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박할머니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과자를 얻어먹으러 들렀고 아주머니들은 수다를 떨러왔습니다. 명절 때는 홀로 지내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돈 많이 들어도 괜찮다며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끓여서 갖다 줬고 경조사가 있으면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졌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돈은 많아졌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가 베풀지 않으니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친구들도 김 씨는 항상 계산적이야라며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반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지만 인맥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도움을 주러 왔고 그런 관계가 계속 확장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수술비며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진도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으시겠네요 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만 왔을 뿐 문병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이 많으시니 간병인을 쓰시면 되잖아요 라며 서로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들도 뜸했습니다. 몇 번 와서 빨리 나으세요 라고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간병은 고용한 사람이 해주지만 말동무가 없어 하루가 무척 길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박할머니도 몸이 아팠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수술해야 했는데 수술비가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그동안 너무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박할머니도 내가 너무 덤벙거렸나 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십시일반으로 수술비를 마련해 줬습니다. 자식들도 번갈아 간병을 했고 친구들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주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며 갖다 줬습니다. 병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옆 병실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돈도 없다던데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올까? 평생 모은 돈은 몇억 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통장엔 돈이 없어도 마음은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구나. 퇴원 후 두 분의 삶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며 가끔씩만 들렀습니다. 이웃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외로움은 더해갔습니다. 박할머니는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 덕분인지 마음이 편했고 치료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갖다 주고 누군가는 같이 산책을 하자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집은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시간도 관심도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줄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게 사람의 정입니다. 김할아버지처럼 모든 걸 계산하고 아끼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박할머니처럼 기꺼이 나누면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조건 달지 마세요. 손해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주세요. 나눠주세요. 베풀어주세요. 그것이 노후의 진짜 보험이며 마지막까지 풍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돈은 은행에 맡겨둬도 이자가 얼마 안 되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몇십 배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베푼다고 해서 다 같은 베풀문 아니다. 같은 돈을 줘도 어떤 사람은 감사해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길까요? 왜 어떤 베풀문 기억에 남고 어떤 베풀문 금세 잊혀질까요? 나이 들어 베풀 때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동네에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둘 다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고 용돈도 자주 주십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최할머니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용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우리 영수가 시험 잘 봤다고 들었어. 이거 받아. 민지야, 피아노 발표회에서 상 받았다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돈과 함께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십니다. 손주의 성취나 노력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용돈을 건네주십니다. 반면 이웃집 정할머니도 똑같이 용돈을 주십니다. 액수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받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돈 아껴 써. 그냥 주고 그냥 당부만 하십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처럼 건네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용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좋았습니다.
할머니한테 가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할머니 손주들은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용돈은 받지만 별다른 감동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돈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다른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최할머니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줄 때도 다릅니다. 어제 김치찌개 끓였는데 맛있게 됐어요. 같이 드셔요.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니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받는 사람도 이런 맛있는 걸 주시다니 감사해요라며 기뻐합니다. 정할머니는 똑같은 반찬을 나눠줘도 표현이 서툽니다. 이거 많이 해서 못 먹겠어요. 가져가세요. 마치 처치곤란한 물건을 떠넘기는 것처럼 들립니다. 받는 사람도 아, 그러세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라며 의무적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받는 기분이 다릅니다. 베푸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최할머니는 베풀 때마다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요. 이런 걸 받아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합니다. 주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합니다. 받는 사람은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기분이 듭니다. 정할머니는 반대입니다. 이거 받아요. 고맙다고 해요라며 받는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베푸는 자신이 위에 있고 받는 상대방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은 자꾸 빚진 기분이 들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몇 년 후 두 할머니 모두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온 방식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최할머니가 아프시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손주들이 번갈아 병원에 왔고 이웃들이 간병을 도와줬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좋게 대해주셨는데 우리가 안 도와드리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자랑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의무감에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우리도 도와드려야지라며 마지못해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한테 용돈 많이 받았으니까라며 계산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때 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최할머니는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할머니는 내가 그동안 베풀긴 했는데 뭔가 잘못됐나 보다며 후회했습니다. 베풀매도 품격이 있습니다. 돈을 주되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베풀, 도움을 주되 상대방이 고마워할 수 있도록 하는 베풀, 나누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베풀. 이런 베풀문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는 사람도 존경받게 만듭니다. 반대로 베풀면서도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강요하는 베풀, 고마움을 요구하는 베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베풀. 이런 베풀문 받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주는 사람도 결국 외로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베풀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기회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베풀미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베풀 때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세요. 내가 대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소중해서 주는 거라고 표현하세요. 받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도록, 고마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배려하세요. 그러면 베풀미 베풀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됩니다. 존경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 몇 배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짜 베풀미고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베풀 사람이 없어졌을 때 깨닫는 진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베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작 마음을 쓸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뭘 하며 살았나 하고 말입니다. 동네에 혼자 사시는 윤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 85이신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젊어서 사업을 해서 돈도 모았고 자식들도 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윤할아버지는 평생 계산적으로 사셨습니다.
베풀긴 했지만 항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도 나중에 효도할 거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웃을 도와줄 때도 언젠가 나도 도움받을 일이 있을 거야라고 기대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서로 도움되는 관계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주고받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가 베푼 만큼만 연락했습니다. 용돈을 많이 받으면 자주 왔고 적게 받으면 뜸했습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워했지만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서로 계산하는 관계라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윤할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건부였다는 걸 말입니다. 돈을 주니까 오고 도움을 주니까 고마워하고 이익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였습니다. 정작 자신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대편 골목에 사시는 강할머니는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마음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평생 조건 없이 베푸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건강하게만 살아라고 하셨고 이웃에게도 그냥 도우고 싶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도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며 지내셨습니다. 베풀 때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강할머니 주변엔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용돈을 받지 않아도 자주 옵니다. 할머니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입니다. 이웃들도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줘도 찾아옵니다. 할머니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친구들도 할머니와 만나는 시간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두 분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 건 코로나 때였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워지니까 진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윤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돈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으니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조차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예요 라며 안부 전화도 뜸했습니다. 강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만날 수는 없어도 사람들이 계속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할머니 안부가 궁금해서요라며 전화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매일 안부를 물었고 이웃들은 반찬을 문 앞에 놔두고 갔습니다. 친구들은 영상통화로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윤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베풀었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도 많고 도움도 많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건 진짜 베풀미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조건부 베풀문 거래입니다. 투자입니다. 계산입니다. 받는 사람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받고 의무감으로 갚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베풀문 사랑입니다. 진심입니다.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아니, 갚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윤할아버지는 뒤늦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건 없이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밥값을 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자식들이 할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셨네요. 더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이웃들도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컸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벌써 85인데 이제 와서 관계를 다시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조건을 달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함께 해주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베풀미 진짜 베풀미입니다. 그런 베풀물 받은 사람들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갚아줍니다.
아니, 갚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돌봐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베풀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베풀 수 있다는 건 더 큰 축복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베품과 그냥 주는 베품. 첫 번째는 거래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필요한 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자의 손이 받는 자의 손보다 복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수록 더 깊어집니다.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 최할머니와 정할머니, 윤할아버지와 강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조건 달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깨달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